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기금본부와 관련해 문영표 이사장이 공사와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 잔류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내 화물노조도 현업을 중단했지만 물류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탄소산단 조성 사업이 정부 사업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도와시 그리고 정치권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기금본부를 일부 분리해 서울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도성 발언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정부의 공사와 방침이 종결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문영표 이사장은 지난 국회 회기가 끝나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월권적 발언을 합니다. 중단된 것입니까? 종결된 것입니까? 자동 폐기된 것이고요. 뭐가 언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 이사장은 한술 더 떠 사견을 전제로 공사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수익성이 우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딴지 걸기도 계속됐습니다. 기금본부 전북 이전으로 전문 인력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며 본부를 확대 개편하더라도 일부는 서울에 잔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또 대안 또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문 이사장과 새누리당이 이처럼 공사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54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의 규모뿐 아니라 조직이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캐나다는 1,157명, 네덜란드는 650명의 투자 전문 인력이 있지만 세계 4위 규모라는 한국의 운용 인력은 고작 198명에 불과합니다. 내부에서 전문성 키워갖고 직접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전북으로 이전을 완료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 언제든 정치권과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사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인력을 확대해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외부 투자운용사 위탁 수수료가 2조 5,500억 원에 달했지만 공단 내부 직원의 직접 투자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직접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본부 기구 확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화물노조도 현업을 중단했습니다.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없었지만 파업이 지속되면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화물 노동자 1,500여 명도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규제안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큰 공단이 없고 물동량이 적은 전북은 지금도 화물차가 포화 상태인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송시장이 차는 많고 물량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증차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류가 집중되는 군산항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물류기업들은 직영 차량들을 이용해 운송을 차질 없이 수행했고 물품의 공급 시점을 사전에 앞당긴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으로 도내 철도 수송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번 화물 수송까지 멈추면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운수 노조원 2천여 명은 익산역 광장에 모여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시작 2주가 지났지만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현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도 파업이 들어가지만 철도도 2주부터 물류가 고비입니다. 물동량이 급격하게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자체 수익 사업으로 시행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비 회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4,091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916억 원으로 회수율이 22.4%에 불과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 7개 분야 140개 지구에서 수익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해까지 평균 회수율은 3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 탄소산단 조성 사업이 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크지만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역할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평가에서 전주 탄소산업단지는 경제성은 기준치에 가까웠지만 정책성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배점이 무려 30점이 넘는 정책성 평가는 국가 정책과의 일치성과 사업의 추진 의지나 준비 정도, 지역 낙후도 등을 평가합니다. 대부분 수치화가 어려운 데다 차별화도 쉽지 않아 큰 격차가 나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주는 0.446에 그친 반면 경남 진주는 0.634, 경북 밀양은 0.571을 받아 지역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전주시는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미 받은 사업성이 없다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가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점을 찾고 노력해서 그간 전주시와 사사건건 부딪혀온 전라북도 역시 맏형으로 역할이 충분했는지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책평가는 정치력이 관건인데 여당의 정운천 의원이나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 그리고 KDI가 소속된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도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볼 줄 모르겠어요. 나는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른 일에 매달렸는데 타 시도와는 달리 자체 부담을 요구한 산림치유원과 동학기념관,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등 현 정부의 전북 차별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군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창군의회 이모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고창군이 발주한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 사업에 하도급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50살 오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6만 8천여 그루로 2년 전 감염이 확산됐던 6만 1천여 그루 수준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5월 이후 76억 원을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에 사용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으로 취업한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통해 취업한 45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 적성은 68%가 만족하며 30%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채용 기업들은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통해 채용한 직원에 대해 8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멸종 위기 중인 새만금 내 저어새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환경부에 내기로 한 보호 대책은 미뤄졌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예정지 일부를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저어새를 위해
갯벌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서는 대체서식지 조성이 갯벌을 대신할 수 없다며 갯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전국의 환경단체와 새 연구 모임 등 30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갯벌을 매립하고 저세 등을 위한 대체서식지를 만들겠다는 환경부의 당초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부로서는 최초의 시도인데다 수천억을 들여 대체용지를 만든다 해도 저새가 지금처럼 수백 마리씩 찾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옮겨가는 걸 확인하고 매립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가겠지. 이건 너무 늦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단체들은 저새 보호를 위해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환경청에 저새 보호 대책을 내놓기로 했던 새만금 개발청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조배수구 의원은 고창 곰수만의 바지락 생산량은 1980년대 종폐 살피량 대비 4배 달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0.5배로 줄었다며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재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광 원전 측은 방류구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곰수만 해역과 연관성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LH 아파트의 결함 발생 품목은 창호가 가장 많고 결함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아파트에서는 총 7만여 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창호가 9,300여 건, 13.2%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도배, 타일 순이었으며 전북 6건을 포함해 결함 조치가 미흡한 모두 161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원예 농산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저온 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17군데 원예 농산물 저온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52억 원을 신청했으며 올해 15곳에 39억 원을 들여 콜드체인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가을 감성 가득한 시군 축제가 이어집니다. 가을꽃인 국화를 비롯해 단풍이 아름다운 축제장을 소개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가을 여행 주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24일부터 2주간 계속되는 가을 여행 주간에는 단풍이 고운 대둔산 광장에 낭만 콘서트 등이 열리며 해당 기간 숙박업소와 공원, 박물관 등의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여행 주간 동안에 관광지 입장료나 숙박료 또 체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여행 기간 중에 저희 완주군을 방문하셔서 완주군의 숨은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순창에 야간 경관 관광시설이 보강됐습니다. 순창구는 향가 목교의 LED 조명을 비롯해 터널에는 벽화를, 오토 캠핑장에는 포토존 등 밤에도 관광이 가능한 경관시설을 대폭 보강해 500만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낮문화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앞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가을 관광철을 맞아 일반 시민 80여 명이 참여해 펼치는 신관사또 부임행차 하반기 상설 공연을 시작해 춘향골 관광 명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홍삼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내일 마이산 유론에서 개막합니다. 진안군 308개 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홍삼주 만들기로 시작되는 축제는 홍삼 김치 담그기와 창작요리 경연 등의 체험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홍삼축제에 오셔서 사랑하는 이에게는 마이산 프로포즈를, 우리 아이에게는 마이산 왕의 기운을 받고
특별한 추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익산 국화축제는 국화로 연출하는 백제 왕도와 미륵사지 건립을 비롯해 국화 특별 전시관 등이 마련되며 즐길거리와 먹거리 장터가 열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기 호랑이의 이름을 시민공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우리의 환경을 개선한 지난 6월 말 태어나 100일이 된 쌍둥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이름을 내일부터 일주일간 동물원과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멸종위기에 처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보전 가치와 함께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주시가 도심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상을 제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우리 동네 좋은 간판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아름다운 기존 간판이나 창작 광고물의 신청을 받아 5개 광고 정비 기금으로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상의 심사와 선정은 12월까지 결정됩니다. 최근 5년간 정읍 지역에서 모두 11건의 수돗물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정읍에서는 모두 11건, 4만 3천여 톤의 수돗물 절도가 발생해 같은 기간 전국 피해액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수돗물 절도는 불법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학교 내 생활화학제품 안전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정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안전사용 가이드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또 유해성이 의심되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화학제품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역대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청아 피아노 음악연구회는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모차르트 탄생 2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습니다. 극단 명태의 창작 초연 뮤지컬 다냐 별곡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가 내한 연주회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북인물작가회 특별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진안 홍삼 축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진안군 마이산 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기술인력 구인구직의 날 행사가 오늘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고전평론가인 고미숙 씨의 특강으로 마련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온고을 꽃마중 진로 축전을 엽니다.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